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고기 먹으면 안 좋다던데 그러면 진짜 채식만 해야 하나? 요즘 피부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고기를 앞에 두고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이 생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안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단백질은 또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육류, 단백질, 채소, 해산물, 가공식품, 간헐적 단식까지 식단과 생활습관 전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단에 대한 불안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앞선 일부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제품, 밀가루, 렉틴, 단백질 파우더처럼 피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식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뤘으니까 함께 보시면 식이요법 전체의 그림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저는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고기, 단백질, 채식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고기 먹으면 안 좋다던데 그럼 저는 채식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저는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고기를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질환은 결국 염증성 질환입니다. 고기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미 피부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아라키돈산이 많은 고기를 먹으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 종류에 따라선 아라키돈산 함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에는 많이 들어있고 소고기나 양고기에는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라키돈산 말고도 고기의 성질, 온도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닭고기와 양고기는 뜨거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 닭고기나 양고기를 먹으면 뒤집어지기가 쉬워요. 상식적으로는 아라키돈산이 양고기에 적으니 안 뒤집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차가운 소민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더 뒤집어지기가 쉽고요. 일단 저는 육류에 있어서는 체질에 맞춰서 드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소민은 닭고기, 소양이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태음이는 소고기 이렇게요. 태양이는 육류가 안 맞습니다. 다만 치료 초기에 한약이 맞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육류를 섭취하라고 합니다. 주 1회 정도 먹더라도 몇 점만 먹는 식으로 말이죠. 조리할 때는 삶는 방식이 좋습니다. 수육, 보쌈, 삼계탕처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먹다가 환자분들 피부가 점차 좋아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육류 먹는 양을 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삶아서 먹는 겁니다. 치킨이나 돈가스, 삼겹살처럼 튀기거나 바삭하게 굽는 방식은 당 독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굽게 되면 무조건 탈 수밖에 없고 발암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에어프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바삭해질수록 당 독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삼겹살을 구워 먹고 가려움이 올라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같은 삼겹살이라도 삶아서 먹으면 반응이 훨씬 덜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환자분들이 삶은 게 좋다고 하니까 돼지국밥, 곰탕 이런 걸 드시는데요. 이런 걸 먹을 때도 건더기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랫동안 사고를 끓여서 만든 국물이 사실 피부질환 환자분들 장에는 자극이 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물에는 기름들도 많이 녹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물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기 먹을 때 매운 음식인 마늘, 양파, 부추, 고추, 와사비 등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는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자연에서 방목되고 건강하게 자라서 항생제를 쓰지 않은 고기를 드셔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툭불, 마블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을 고기가 어떤 사료를 먹었고 어떻게 자랐고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 곡물을 먹고 자란 건 아닌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요. 그 이유가 전문적인 한우, 돼지고기집 말고 보통 수입산 고기를 쓰는 경우에 수입산이라고만 적혀 있지 그 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렴한 고기일수록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 고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드림, 한살림, 초록마을처럼 유기농이면서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곳에서
고기를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꼭 말하고 싶은 게 피부 질환 환자분들 중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닭가슴살, 찜닭, 치킨 같은 거 좀 안 드시면 좋겠어요. 열이 정말 많은 음식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해산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환자분들께 건강한 해산물은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갈치, 가자미, 조기, 멸치처럼 작거나 흰살 생선이 좋습니다. 낙지, 쭈꾸미, 오징어, 전복 등도 당연히 드셔도 되고요. 다만 해산물들은 아무래도 중금속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 보거, 장어, 홍어, 꼼장어 같은 좀 큰 생선은 수 함량이 높아서 굳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장어, 추어탕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제법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이거든요.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회처럼 날 것을 드셔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회를 먹을 때 와사비, 생강, 초장, 고추장 등은 드시면 안 되고요. 단순히 간장에 찍어 먹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속이 차가운 환자분들은 날 것으로 먹기보단 삶아서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연산보다는 양식이 대부분이고 수입산이다 보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각류와 조개류는 다른 해산물보다 비소의 함유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는 유기비소라서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러한 음식들을 먹고 피부가 뒤집어진다면 알러지 검사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소는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야채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어떤 야채를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콩나물, 당근, 숙주나물, 상추, 김치 그냥 이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야채들도 좋지만 내 몸을 해독할 때 특히 좋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화가 채소인 브로콜리, 청경채, 양배추, 케일, 무, 시금치, 콜리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이 야채들은 혈포라판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간 해독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야채들을 섭취할 때는 보통 생으로 먹기보다는 쪄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야채와 글루타치온 성분이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이 글루타치온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글루타치온 합성을 위해서 신호를 주는 식물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 십자화가 채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고기, 생선, 두부 등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십자화가 채소로 신호를 충분히 줘야 이 글루타치온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해독도 잘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이 채소들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서 생리통, 자궁 내막증, 유방질환 같은 여성 호르몬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평소에 야채를 거의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찰 수가 있어요. 내 몸에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은 장내 환경에서 갑자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채소 섭취량을 서서히 늘리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초중학교 아토피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못 끊는 게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이게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과자, 달달한 주스, 탄산음료, 인스턴트 면, 초콜릿, 빵 이런 것들은 정제당과 당독소가 너무 많아서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증가시킵니다. 장 점막이 손상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고 독소나 미생물 파편이 혈류로 들어가서 면역계를 교란시키며 피부 염증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그런 간식을 먹는데 나 혼자 참기는 너무 힘들죠. 편의점에서 친구들은 라면을 먹고 과자를 사 먹고 심지어 요즘 급식도 보면 죄다 매운 음식, 튀긴 음식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환자분들 중에는 도시락을 싸가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급식이 피부 질환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식들을 안 끊으면 정말 피부가 너무 뒤집어지기 때문에 다들 이를 악물고 식단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나마 건강하게 부모님들이 대체 음식을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것도 요령이 필요한데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술, 담배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내 몸에 염증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음식들입니다.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료 중에는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굳이 챙겨 드시기보다는 음식을 통해 흡수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를 볼 때 생각보다 한약재가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내 체질에 맞게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게 치료받을 때는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피부 염증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인 생활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 한 끼에서 두 끼, 세 끼 정도 식사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와 손상된 세포가 제거가 되고 염증 반응도 안정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기, 채소, 해산물, 가공식품, 그리고 간헐적 단식까지 피부 질환에 도움될 수 있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피부가 단순히 겉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의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앞선 1부와 2부 영상까지 함께 보신다면 식단의 전체의 흐름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성도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혹시 내 체질에는 어떤 음식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병원 진료나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